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온라인 데이팅 시장의 거물이죠. 매치그룹입니다. 네, 틴더나 힌지 같은 아주 유명한 앱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. 맞습니다. 최근에 그 모틀리풀 투자 분석가 3명이 이 매치그룹에 대한 평가 자료를 내놨는데요. 이게 좀 흥미로워요. 아, 그 자료 보셨군요. 네, 전반적인 사업 강도 점수를 매겼는데 이게 10점 만점에 6점이 나왔어요. 6점이요? 시장 1위 치고는 좀, 짠데요? 그쵸. 생각보다 점수가 박하단 말이죠. 그래서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오늘 저희가 그 속사정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먼저 매치그룹의 강점부터 좀 짚어보죠. 여전히 시장 2위고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잖아요. 네,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죠. 틴더는 아직도 제일 많이 쓰는 앱 중 하나고. 틴더 성장세도 요즘 괜찮다고 하고요. 맞아요. 힌지도 잘 크고 있죠. 하지만 분석가들이 딱 6점을 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. 그 이유가 뭘까요? 첫째는 역시 성장세가 좀 꺾였다는 거. 그리고 매출도 줄고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팬데믹 때는 엄청 잘 나가지 않았나요? 네, 그때 반짝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용자들이 좀 줄었어요.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유료 구독자 수도 예정되지 않고요. 그렇군요. 이게 벌써 4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률이라니까요. 이건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신호로 봐야죠. 4년 연속이요. 네, 특히 뭐랄까 젊은 세대들은 다시 오프라인 만남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주 새로운 좀 틈새 앱으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요. 아, 경영진 교체 이슈도 있었잖아요. 올해 2월이었나? 진로 공동창업자 출신 스펜서 레스코프가 새 CEO로 왔죠. 네, 맞습니다. 그분이 와서 기술이랑 AI 기반 혁신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투자자들 평가는 좀 반반이라고요. 진로 시절에 성장 정체를 좀 못 뚫었던 그런 전력이 약간 걸리는 모양이던데요. 바로 그 점이에요.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진로 때처럼 성장 둔화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같이 있는 거죠. 기대 반 걱정 반이군요. 네, 그래서 그 리더십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. 뭐 이런 분위기고요. 아, 그리고 재무 상태도 좀 봐야 합니다. 재무 상태요. 그건 좀 어떤가요? 수치 말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럴게요.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, 그러니까 사업에서 실제로 번 돈이 한 9억 단어 정도 돼요. 9억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갚아야 할 빚, 부채가 34억 달러나 된다는 거예요. 헉, 34억 달러요? 번 돈에 비해서 빚이 꽤 많네요. 네, 벌어들이는 현금에 비해 부채 부담이 좀 크죠. 특히 지금처럼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수익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. 아하. 그래서 재무 건전성 점수도 딱 6점. 그러니까 안정적인 관리랑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.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매치그룹은 지금 딱 어떤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? 그 분석 자료에 증명 단계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? 말 그대로예요. 시장 리더는 맞는데 지금 여러 도전에 부딪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구조적인 위험, 예를 들면 성장 둔화나 변화하는 사용자 트렌드 같은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분석가들이 제시한 연 5%에서 15% 정도의 기대 수익률도 지금으로선 약간 낙관적인 추정일 수 있다는 거고, 향후 5년 안전성 점수도 6점이라고 했죠. 네, 그것도 6점이에요.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경쟁 환경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겠네요. 범블 말고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있었나요? 네, 범블은 뭐 당연히 주요 경쟁자고요. 매치그룹보다는 평가는 좀 낮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있다고들 보고요. 네. 근데 더 재밌는 건 릭 무나리즈라는 분석가가 대안으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같은 크루즈 회사를 언급했다는 거예요. 크루즈 회사요? 데이팅 앱 분석하는데 갑자기요? 좀 뜬금없죠.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. 단순히 다른 데이팅 앱이 아니라 아예 오프라인 경험, 특히 여행 같은 것과 결합된 만남의 가능성을 본 거죠. 온라인에서의 만남 말고 실제 경험을 통한 만남을 사람들이 더 원하기 시작했다.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걸까요? 그렇죠. 온라인상의 그런 좀 피상적인 연결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.
들어보니 그렇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매치그룹은 여전히 시장 리더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성장 정체라든지 재무적인 압박, 또 새로운 경쟁 환경과 변화하는 사용자 요구 같은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. 네, 딱 그렇습니다. 결국엔 신기술 도입이나 그 새로운 CEO의 혁신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가 관건이겠네요. 정확히 보셨어요. 지금의 시장 지위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. 이 성장 정체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, 또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할지, 그러면서 동시에 오프라인 경험이나 좀 더 세분화된 커뮤니티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사로잡을 건지, 이게 이제 신임 CEO랑 매치그룹 앞에 놓인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AI 같은 신기술 활용이 중요하겠군요. 네, 그게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죠. 오늘 매치그룹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데이팅 시장의 현재와 또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네. 만약에 이 데이팅 트렌드가 정말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경험이나 더욱 세분화된 틈새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과연 매치그룹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계속해서 연결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시장은 결국 더 잘게 쪼개져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운명일까요?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